글 900개 작성한 블로그 날아갔다가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품질이 풀린 후기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제가 지난달 10월 6일쯤 저품질이 당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렸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네이버에서 많은 유입이 있었어서 수익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11월 7일자로 제가 다시 재문의를 했고, 11월 8일부터 다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품질이 풀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품질 한두 번은 무조건 당해 보셨을 텐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처음 저품질을 당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꾸준히 계속 블로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세 내용을 보시면은, 저는 글을 899개 약 1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수익이 한 1년 정도에서 한 $3,0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3,000쯤 났던 블로그가 저품질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약 1,500개, 1,500회 정도 나오던 게 급감해서 절반 정도, 700에서 800회 정도 이제 조회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자 8일자죠. 8일자로 이제 풀렸습니다. 7일자에 문의를 해서 전체 조회수는 다시 1,500회, 기존과 같이 1,500회로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글을 제가 915개, 보시면은 스물 15개, 16개 글을 더 작성한 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저품질이 당했었어도 글을 계속 적고 있었다. 보시면은 오늘의 블로그 챌린지도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에서 전일자 같은 경우 774회 들어오게 되었고, 다음 검색으로 312회가 들어왔다. 뭐 기타 유입에서도 다음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이 뭐 저품질 간 뒤에 10에서 20회 정도 이렇게만 들어오다가 다시 조회가 300으로 늘어났고, 오늘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익도 뭐 하루 만에 증가가 되었긴 했습니다. 평균 제가 지금 $6에서 $7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저품질이 풀리자마자 $9.38로 뭐 한 20% 정도, 30% 정도 더 증가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 1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저품질이 되면서 전년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기회 또 삼아서 수익을 한번 올려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저품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 텐데, 블로그 저품질 당하시면은 내 글이 다음에서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사이트 자체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뭐 100, 200 정도 조회가 나오다가 갑자기 거의 0에 수렴하게 조회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다음에 가셔서, 다음 사이트 가셔서 제일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여기 티스토리 누르시고, 티스토리 아닙니다. 티스토리가 아니고 여기서 검색입니다. 검색에서 검색 결과 미노출, 여기서 문의하기를 하시고, 블로그 카페 검색 문의, 내 블로그 RSS 문의를 하신 다음에 내 저품질 당한 블로그를 넣어주시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작성하실 때도 뭐 구구절절 좀 풀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뭐 열심히 글 작성했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적지 마시고 좀 객관화된 부분을 넣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문의를 확인하고 실제로 이 블로그를 체크, 검수하는 사람도 사람이 지금 어쨌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객관화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몇 개를 작성했는데 다음에서 유입이 어느 정도 있었고, 다음 고객들의 어느 정도
뭔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넣어 주셔야지 검수를 하는 사람도 좀 참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런 식을 통해서 벌써 저품질을 4번 정도 푼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의를 하고 나시고 나면은 여기 마일을 눌러 보셨을 때 답변을 하루 정도 만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품질 당했을 때 2회 정도 그 거절되는 답변에도 2회 정도는 문의를 했었고, 지금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문의를 한 상태에서 노출이 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도 아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도 저품질 처음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영상을 보고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블로그를 버린다든가 그냥 고단가 키워드를 작성해서 네이버나 뭐 구글 정도를 노려보는 그런 블로그로 전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한 분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저품질을 당하든 말든 내가 원래 적던 그런 정보성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품질이 풀리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했고, 제가 원래 적던 그런 좀 이슈적인 키워드, 대출이나 카드나 보험이나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평상시에 제가 적던 그런 정보성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의는 블로그를 처음에 저품질을 당하시면 문의를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품질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의 분들이 블로그를 떠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도 한두 번 시도를 해 보다가 블로그에 저품질이 당하고 더 이상 유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시급이 사실상 뭐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의 뭔가 그런 일적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겠냐.' 하고 블로그 그런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를 이제 도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태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품질 블로그를 당하더라도 다음 플랜을 계획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 단순한 수입입니다. 달러 수입이 되겠죠. 뭐 광고 수입도 될 수 있겠지만 쿠팡 파트너스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뭐 CPA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휴 마케터처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티스토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거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티스토리로 블로그를 접근해서 원하는 것은 대부분 초반에는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하시다 보면은 운이 좋게도 저품질이 뭐 6개월, 1년 정도 걸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이 되시고 성장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수입보다는 사람을 모으는 법, 트래픽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눈을 좀 뜨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도하게 됐고, 티스토리도 여러 개를 만들게 됐고, 네이버도 또 꾸준히 이용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이 달러를 만드는 법보다는 사람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 버는 방식이 내가 사람을 모아 놓고 그 사람을 모아 놓은 곳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음식 장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어떠한 분야에서든 다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물며 길거리에서 나무를 판매하는 할머니들도 이러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진 않겠지만 체감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날에 나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을 모으는 법,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내가 나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블로그 저품질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저품질 당하면은 또다시 블로그를 파게 되면 되고, 더 이상 티스토리에서 할 수 없게 된다면은 워드프레스로 가면 되고, 워드프레스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야후가 아니고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또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두 달 만에 저품질 당했다고 뭔가 내 이런 부수입 라인, 사람을 모으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블로그를 지금 처음에 초반에 시작을 했지만은 단순한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이 사람을 모은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돈 버는 방식을 만들어 보고 이 돈 버는 방식이 온라인에서라든지 오프라인 사람들이 실제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곳에서 돈 버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이거를 적용해 보고 어떻게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배워본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단순히 지금 저품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그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글을 900개 정도 작성하고 글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 저품질을 당한 경우에는 블로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 글을 뭐 20개, 30개, 뭐 50개, 100개도 안 됐는데 저품질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블로그를 새로 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는 것도 결국에는 기존 블로그가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 임용, 백링크용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5개까지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처음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면서 잡블로그 여러 가지 주제를 넣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내가 조금 글을 작성하기 편하다 혹은 수익이 나는 글을 어떤 주제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블로그까지 만드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블로그 저품질 당했으니까 두 번째 블로그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저품질을 당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첫 번째 블로그에서 수익이 잘 나왔다던가 혹은 유입이 잘 나왔던 그런 글들을 두 번째 블로그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겠죠. 수익이 잘 나왔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품질과 관련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로그를 통해서 단순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모으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글보다는 어떤 글에서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어떤 글이 검색이 어떻게 돼서 혹은 네이버에서 또 검색이 돼서 어떻게 들어왔더라 이런 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글을 복사해 가지고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하는 법은 뭐 제가 유튜브로 지금 많이 올리고 있지만 AI로 글을 조금 수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유입용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외부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엄청 찾기가 쉽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인에서 한번 볼 때 삼성페이 교통카드 추가 문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이렇게 지식인으로 문의를 했고 조회가 총 4,679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세 개의 답변 중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과 함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낸 이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워드프레스 아니더라도 티스토리를 내 티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는 내 티스토리에 삼성페이 교통카드 추가 문의에 여기에 어울릴 법한 글을 작성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는 곳에다가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식인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고수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레벨도 초반부터 뭐 지존까지, 지존에서 신까지, 뭐 신에서 뭐 신도 태양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존 정도까지는 찍어줘야지 답변했을 때 신고를 당하더라도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신 등급까지 올려서 지식인에서 외부 링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백링크를 달아준다는 것은 내 글이 다른 데서 많이 퍼져나가고 내 글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 되겠다라고 이런 AI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입, 이런 지식인이라든지 카페 혹은 커뮤니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자기들 사이트 걸어놨죠. 지식인으로도 걸어놨는데 지식인에서 또 내려가 보면은 또 자기들 사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들 사이트 이렇게 해서 다 걸어서 중간중간에 광고 나올 수 있게 다 이렇게 체크해놨죠. 이거는 구글 블로그, 구글에서 만든 블로그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유입용으로 현재 내 사이트가 검색이 다음에서 전혀 되지 않지만 글을 적어서 네이버에서 노출이 된다든가 혹은 네이버에서도 노출이 잘 안 된다면은 네이버에서 내가 수동으로 내 사이트에 링크를 적어서 그 글에다가 적어서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쿠팡 파트너스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써먹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라고 할 때 내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내 글을 투척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나가서 옷을 팔 수도 있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외부 유입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트래픽이 많을 것 같은 곳에 내 글을 투척해서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부분을 외부 유입, 백링크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에서 3번을 계속해서 시도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을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글을 정말 많이 적은 블로그인데 다음에서도 유입이 뭐 하루에 400에서 500개까지는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아깝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글을 꾸준히 적어보시다가 저처럼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의하기 전에 반드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글, 의심이 가는 글은 삭제를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평상시에는 저녁에 항상 영상을 찍는데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못 찍었고, 오늘은 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아침 일찍부터 점심부터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런 감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블로그 정말 하루에 1달러, 2달러 소중하게 벌다가 저품질 당하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음에서 나를 이렇게 억까하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저도 실제로 한 1년 정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런데 그 1년 동안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성장이 일어났을까라는 또 후회가 있었고, 그 후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단순히 이 달러 버는 수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 블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모으는 법이 되겠죠. 사람 모으는 법을 알게 되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직장을 혹은 그만두더라도 은퇴를 하시더라도 치킨집을 차리더라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경쟁했을 때 정말 경쟁에서 우위에 앞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 엄청나게 다양한 마케팅, 모두 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서 사람 1000명, 2000명 모으는 거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큰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저품질 블로그 당하셨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블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 이유 너머를 볼 수 있을까?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어,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뭐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